네, 지금부터는 KB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비컨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른바 독도 영상 논란도 있었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사직격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알릴레오에서 제기했던 김경록 그 차장 취재 보도 논란도 있었죠.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게 바로 KBS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건 비단 KBS라고 하는 한 방송사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근저에는 우리 언론이 처해 있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스튜디오로 한 분 직접 모셨습니다. KBS 시청자위원이시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연 정책위원, 그리고 신문사 기자로도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정민영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민영 변호사의 인터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정민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기구인지 좀 일단 짧게 설명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방송법에 음. 그 모든 방송사들은 이제 시청자위원회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편성에 대해서 이제 방송사 측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네. 방송사는 이제 시정 요구를 이제 따를 의무가 있고 이제 이 조치한 내용들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보고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S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지금 있는 그렇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예, 또 그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측을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예. 이제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변호사님은 시청자위원으로 언제부터 활동하셨어요? 제가 이제 2017년 9월부터 KBS 시청자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년이 넘으셨네요.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고대영 사장님이 있을 그렇네요. 때 그렇네. 이제 네, 위촉이 됐고 한번 이제 연임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KBS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에 이제 KBS가 이제 나름대로 좀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KBS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네.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하락하면서 좀 음. 불거진 논란이기도 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좀 말미에 여쭤보도록 예, 하겠고, 예, 일단 예. 당장 불거진 문제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예. 이 독도 헬기 영상 이 문제는 어떻게 그 시청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 대해서 그 독도경비대 관계자가 이제 댓글을 달고 그걸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네. 이게 지금 논란으로 이제 커진 건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 그 구성원들의 이제 뭐 하나하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언론사 전체의 신뢰 문제로 그냥 직결되는 좀 상황이어서 매우 사실 앞으로는 그 좀 여러 가지로 정비할 것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언론에 대한 듭니다. 어떤 비판 내지 어떤 견제 의식이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뭔가 그 조그만 게 아니죠.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게 시청자들의 또 어떤 뭔가 그 필터에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사실 언론사 혹은 뭐 언론사 구성원들 자체는 뭐 뭔가 비판이나 감시의 대상이 좀 에서 좀 피해 있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뭐 기자들도 페이스북을 하고 예. 뭐 언론사의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알겠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초기 영상을 제공을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KBS는 국가재난 주간 방송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헬기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니까 또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행동 아니냐라고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지금 뭐 이게 이제 단독 무슨 특종 욕심 때문에 이제 영상을 숨긴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KBS는 그건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경비대 이제 그 협조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건 네. 뭐 어떻게 보더라도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을 좀 달게 받을 그런 어떤 행동이었다고 예,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시사직경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 후에 보니까 SNS 공개에서 NHKBS 뭐 이런 그 표현까지 등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 뭐 이른바 이제 거기에 이제 극우 매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공영방송에서 이제 극우 매체에서 이제 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뭐 그 주장의 일단을 좀 보여주는 것 그 자체는 뭐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네네. 조금 한편으로 보면 이 언론에 대한 좀 뭐랄까 좀 혐오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한 측면도 좀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좀 시청자들이 두 가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는 물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예. 과연 그렇다면 어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공평하게 보여졌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생방도 아니고 편집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국가 기관 방송으로서 예. 어떤 민족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정하게 또 걸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는 또 그러니까 시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뭐 사실 편집 과정이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은 뭐 KBS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런 주장 자체를 공영방송이 소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좀 기획 그 가는 자체를 것은 문제 삼는 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다음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들꽃 향기님이 김경록 PB 건은 어떻게 됐나요라고 마침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고 시청자 위원으로 해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그 회사 쪽에서 밝힌 바가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시청자 위원회 전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 그러니까 시청자위원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니까요. 외부위원이 이제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를 좀 만들겠다라고 애초에 이제 밝혔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KBS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반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진상조사가 지금 두 트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KBS 내부 이제 기자와 PD로 구성된 이제 진상조사단이 있고, 자체 조사겠네요. 예, 그거는.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 중에 이제 4명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병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고 있는 자체 것입니다. 조사와 시청자 외부 위원들로 하는 지금 두 주체가 동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KBS 시청자위원회 안에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네. 그 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제 뭐 전달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 필요하면 이제 뭐 관계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성재호 사회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불러서 좀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그러면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조사 그 시한은 언제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 진상조사단 조사가 아마 이번 주까지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시청자위원회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전달받고 저희가 이제 11월 21일에 그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권고할 내용이 있다면 이제 KBS에 그때? 권고하는 식으로 아마 이달 진행될 것 말쯤이면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뭐 예. 미리 앞서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게 시청자위원회의 어떤 회사 경영 책임자나 보도 책임자가 또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입장 밝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 예. 어떤 외부의 이런 시각,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내부에서 보도 책임자나 회사 경영 책임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시청자위원회 출석을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 그러니까 뭐 KBS 그러니까 지금 뭐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니까 예, 제가 예.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합을 해서 KBS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는 이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좀 받아 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사고가 생기고 논란이 생기니까 그 KBS 경영진이나 이제 제작진들은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그래요. 어쨌든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저는 뭐 상당히 있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좀 느낌은 받고 있거든요. 네네. 예, 좀 뭐 회의 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뭐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KBS 내부적으로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사고 내지 이런 것들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KBS가 지금 뭐 구성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뭔가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 지금 뭐 KBS가 아시는 것처럼 한 5천 명이 넘는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네. 뭐 그 뭔가 변화를 뭐 추구하더라도 사실 그 성과로 연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KBS가 여러 가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뭐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KBS를 그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평가가 좀 너무 야박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KBS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언론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좀 팽배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불신을 가질 만한 또 뭐 이유들을 언론이 좀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언론 환경이 많이 이제 변하고 정보가 이제 유통되는 그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언론이 이 좀 흐름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적으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튜브로 리틀 피전님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언론 혐오가 과한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동감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 그냥 언론들도 그냥 뭔가 새로운 사실들만 확인되면 그냥 그걸 쓰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네. 지금은 이 기사들이 어떤 맥락에서 읽혀야 되는가, 읽힐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아직 적응을 잘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온 리버티님은 KBS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재입니다. 나이브한 인식은 용서 못 받습니다. KBS가 일개 유튜버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KBS 내부 구성원은 아니고 그래서 네네. 뭐 약간 제가 곤혹스러운 답하는데 자리시긴 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뭐 어쨌든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뭐 개선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전부터 느껴왔고 지금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좀 느끼는데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소통의 예. 매개체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언론도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되어버렸는데 예. 이걸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매개로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뭐 100번 동의하는 좀 말씀이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예. 과거에 이제 우리 언론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탈피할 때는 저는 분명히 됐다고 보고 예. 지금 일종의 그 과정에서 좀 겪는 진통의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를 어떤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떤 그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저널리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의 변화상에 맞게 또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진화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11월 21일이요 시청자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뭐 확인을. 예, 11월 21일에 열리는 이제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제 그 김경록 PB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 어떤 뭐 권고가 나온다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게 좀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시청자위원들이 또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 구성원과 밖에 있는 어떤 시청자들의 또 가교 역할을 시청자위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또 이 발언의 양과 예. 발언의 권한도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좀 사실 많이 뭐 지금 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KBS 홈페이지에 이제 가보시면 시청자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이거에 대한 KBS 측의 답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KBS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